안녕하세요. JP 모건이 미국의 기준금리 최종을 6.5%까지로 보고 있습니다. 무슨 얘기입니까? 미국이 절대로 2023년에 기준금리 인상을 누그러뜨리지 않겠구나. 좀 더 공격적으로 가겠구나. 라고 보면 맞겠다라는 겁니다. 미국은 기준금리를 12월에 4.5를 만들고 난 이후에 2%가량은 충분히 더 올릴 수 있다라고 JP 모건이 예견하는 겁니다. 미국이 6.5%가 되면 한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한국이 현재 3.25인데 아무리 미국의 금리보다 낮은 상태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한국은 최소 5.5까지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. 현재 3.25인데 5.5까지 간다라고 하면 무려 2.25%의 간격이 있다라는 겁니다. 3.25에서 2023년에 5.5까지 가게 되면 시중금리는 사실상 10%는 훌쩍 뛰어넘고 한 12%까지도 갈 수 있음을 봐야 되겠습니다. 무려 8%에서 12%까지의 넓은 구간을 가져가게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되면 영끌한 사람들은 시중금리 10%, 기업들도 10%를 부담해야 되겠죠. 10%의 금리를 부담하면서 기업들이 회사를 운영하기란 어렵습니다. 실제로 영업이익을 10% 이상 넘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. 충격이 되는 거죠. 충격이. 기업만 그렇습니까? 영끌한 개인들도 그냥 몰락이죠. 5억 대출했는데 이자를 5천만 원 1년에 내야 되면 못 견디는 거죠. 부동산 시장이 더 바닥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시간이 걸릴 거죠.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사항들은 알게 되겠죠. 근데 이렇습니다. 무리하게 빚을 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은 최소 5년 이상 가고 그러한 현실이 금리가 미국 기준금리가 6.5%를 찍는 걸 보는 건 2023년 한 연말쯤이나가 아니라 2023년 한 중반만 돼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.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22년 연초만 해도 한국의 기준금리가 2%까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었습니다. 미국의 기준금리가 2% 이상을 올라갈 리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? 4.5%죠. 충격입니다.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. 양적 긴축,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그렇게 빨리 일어나면 미국의 경제나 세계의 경제가 쉽사리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 그럴 리 없다.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.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? 미국 4.5, 한국 3.25입니다. 2023년은요. 우리가 미래를 100%다 예견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언론의 기조들을 볼 때 아니다, 맞다 라고 얘기하는 의견들이 분분하긴 하지만 확실한 건 뭐다? 미국이 기준금리를 65%, 7%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다라는 겁니다.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최악의 경우를 산정해 놓고 움직이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.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놓으면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어떻게 바뀝니까?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, 저렇게 살아야겠다. 마음의 준비와 대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. 함부로 남의 돈을 쓸 생각을 안 해야 되겠습니다. 남의 돈을 쓴다는 게 뭡니까? 빚진다라는 거죠. 빚을 지면 그 빚이 언제든지 내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. 남의 돈을 쓰면 그 남의 돈 때문에 내가 스스로 위축이 되고 내가 자신감이 없어지고 내가 도망다니고 내가 고개 숙이게 되는데 어떻게 진취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활력 넘치게 살 수 있겠습니까? 사실상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죠. 우리가 이제 몰라서 뭘 못합니까? 아니죠. 알아도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. 공부를 잘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. 보통 사람들의 처지에서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. 아니면 과외 선생님한테 조금 과외 받는 정도밖에 없죠.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게 과외 선생님한테 쪽집게 과외를 받아가지고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. 저 상황에는 저렇게 해야 된다. 착착 이렇게 흘러가던가요? 아니죠.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도 않고 내가 바란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더라는 거죠.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그 상황마다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고
무리한 결정을 안 내리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.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가족을 지키는 것 말고는 없더라는 겁니다. 스스로 다듬어 가서 내 자신이 세상에 안 끌려가게 해야겠죠. 스스로 중심 잡고 냉정해져야 된다는 거죠. 인생이 뜻대로 진도 나가지 않는다고 어쩔 겁니까? 억울해하면, 원망하면 누가 나를 이해해 줍니까? 아니죠. 받아들여야죠. 남의 인생에 훈수는 잘 두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정작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게 또 운명이라고도 하죠. 세상이 참 무섭잖아요. 근데 세상보다 내가 더 무서워지면 된다라고 황금의 제국 드라마 속의 대화사에서 나옵니다. 그래, 세상보다 내가 좀 더 인내심 있게, 내가 더 잘 기다릴 수 있고, 내가 좀 더 조심하면 그 세상에 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. 사는 게 왜 이 모양인가? 답답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하죠. 하지만 입도 좀 다물어야 되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남한테 훈수들 생각보다 스스로 좀 마음가짐을 좀 더 잘 해야겠다라고도 얘기합니다. 삶이 아쉽다라는 건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많은 생각을 하죠. 근데 확실한 건 뭡니까? 스스로를 살아갈, 스스로를 대비할 그런 대책은 스스로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. 순종적이야 살아남는다, 명심해야 된다, 발톱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, 조용히 지내야 한다, 맞서 싸우면 안 된다,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. 무조건 맞다, 무조건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. 어떤 상황에서는 그러해야 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. 확실한 건 뭐다? 내가 나의 힘을 갖추기 전에는 드러내지 않는다. 조용히 기다린다라는 거죠. 살다 보면 당혹스러운 일을 많이 겪을 수도 있죠.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 화를 다 내고 내가 세상에 소리치는 것보다는 조용히 스스로 내가 살아날 국리, 잘 지낼 국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. 이런저런 마음들이 많이 들죠. 특히나 지금 같은 시기에는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러면서 뒷방넓은이 갖고 좀 한심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할 때도 많을 겁니다. 하지만 그 모든 것 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나의 운이 이리로 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하자고요. 뜻대로 안 되어도 개의치 말자. 부지런히 움직이고 최대한 입 다물고 무던히 지내자라는 거죠. 내가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될지를 잘 생각하고 잘 견디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. 멀리 내다보고 멀리 바라보면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이 어쩌면 조금은 작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. 확실한 건 뭐다? 내 마음을, 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조금 더 멀리 갈지 아니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멈출지가 정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아무쪼록 금리가 높아지는 앞으로의 몇 년을 잘 견디고 잘 헤쳐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